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름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주 이제 저희가 두 강의가 남았습니다. 두 강의가 남았는데 오늘은 한 번 더 배웠던 것들을 좀 복습하는 의미의 시간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만드셨던 영상들 같이 한번 상영해서 품평을 한번 해보시는 뭐 이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또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댓글로 우리 선생님들의 코멘트나 이런 것들 궁금한 점들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음 시간에 있을 이제 전 방송국 PD 님이셨고 지금은 이제 방송 이런 영상 같은 거 제작하시는 영상 제작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 영상에도 마찬가지로 코멘트를 달아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다 답변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10강까지 해서 수료가 되고 난 후에 수료가 된 후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근무를 직접 소개하시고 알리는 일들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을 직접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이나 유튜브 업로딩 같은 거 어려움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근마로 찾아가겠습니다. 근마에서 우리 선생님들 조금 더 편집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업로딩 하는 데 쉽게 도와줄 수 있도록 언제든지 갈 생각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첫날 강의했던 것처럼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PPT 화면 같은 거 보시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카메라를 어떻게 잡을 건지, 그 다음에 영상을 어떻게 촬영을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떴으면, 이제 생각이 끝났으면 구도와 구성은 어떤 식으로 앵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샷, 그 다음에 프레임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제 강의 때처럼 많은 크게 제가 일어나서 리액션처럼 말씀을 못 드려도 지금 카메라 앞에 와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카메라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게 제일 목표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촬영 방법으로 삼각대, 짐벌 또는 우리 신체에 손을 최대한 밀착을 시켜서 아니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잊지 마시고 촬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 요즘 일부러 새로 영상을 찍기도 해요. 일부러 새로 영상을 찍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TV를 볼 때 다 가로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으실 때도 세로보다는 가로로 찍으시는 게 보는 사람들 눈에 좀 더 편하다라는 거 항상 인식을 하시고 그걸 가로로 촬영하는 습관을 조금 들이시기를 그러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거예요. 사진도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세로 사진을 많이 찍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사진 같은 것도 자꾸 찍는 연습을 좀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파지법은 일단 최대한 다리를 어깨 넓이만 벌리고 또 우리가 숨을 잠깐 들이쉬었다가 참으면서 찍는 이런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보드라는 거죠. 그때 우리하고 실습을 하시면서 미륵사지, 왕국류 유적지 이렇게 두 군데를 촬영을 했었는데 내가 소개하는 입장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사람, 그러니까 여행을 오길 바라고 또 내가 이곳을 가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궁금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가르쳐 준다는 생각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 누구나 미륵사지가 백제의 최대의 절터고 지금 국립익산박물관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산에서 내려왔던 수로터, 예전에 목탑이 있던 자리에 뭐 물길이 흘렀다라는 내용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 위로 가면 또 도기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직접 쓸 수 있는 가마에다가 불을 지펴서 뭐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내고 했던 이런 장소들, 생소한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이런 생소한 것들을. 그래서 저희 시내에 있는 익산 시민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에 있는 전라북도 사람도 모를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근마에서 나고 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혹시라도 이제 집에 오래된 사진이나 뭐 가족 부모님 때 사진도 혹시 뭐 미륵사지 예전에 그 앞으로 버스가 다녔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억의 사진 같은 것들도 남아 있으면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미륵사지를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내가 어디를 안내를 해주고 가르쳐 줄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맨 처음에 스토리보드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머릿속으로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면 잊어버리기가 쉽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글로써 작성을 하고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 글이 약간 그림같이 만화같이 대충이라도 그려준다면 모든 촬영자나 스태프들이 봤을 때 아, 그 다음 씬은 어떻게 촬영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게 결국 콘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콘티 전에가 스토리보드인데 우리가 지금 아직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생각도 못하는 입장에서 콘티까지 만들어내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제 스토리보드로 작성을 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내가 이 영상에 넣을 건지 설명을 해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활용을 잘 하시면 좀 더 나은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꼭 드니까 그냥 가서 막 찍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스토리보드를 한 번쯤 가시기 전에 생각해 보시고 촬영을 가시는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도와 구성으로 나가요. 구도는 제가 카메라의 기본 격자, 가리킴선을 다 첫날 강의 때 우리 선생님들 설정에 들어가서 밖으로 보일 수 있게끔 제가 설정을 도와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녹색, 녹색으로 지금 선이 가 있죠.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니까 4개. 그 대신 3등분씩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3분할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서로 만나지는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지는 지점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 주제가 되는 것들을 위치시키면 좀 더 안정적인 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확실히 불안한 요소를 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요게 무의식적으로 3분할법이 손에 있게 되면 나중에 이런 가리킨 선이 없더라도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제 거기에 분할을 잡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제 뒤로 제가 지금 약간 중앙에서 좀 벗어나 있죠. 벗어나 있고 일부러 컴퓨터가 와 있고 이런 것도 약간 3분할법에 해당하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일반 가운데 정면으로 세는 것보다 약간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하시면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신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3분할법을 또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요소, 그 다음에 거기에 옆에 가는 부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꼭 주제만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제와 주제를 같이 배열을 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노출을 맞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이게 꼭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사람의 눈, 시선이 가리키면 그쪽으로 계속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절로, 산에 있는 절로 가기 위해서 도로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 도로가 난 모양을 가리킴선을 통해서 우리 시선이 거기로 따라가는, 그러면서 저기 산사도 3분화설 위치에 지금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건 아니지만 이런 구도 속에 묻어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칭과 패턴입니다. 대칭은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대비시키느냐. 그러니까 꼭 우리가 앞에 있는 물체가 초점이 맞아서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 안쪽에 지금 창살에 햇볕이 드리워지면서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입구는 초점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그러면서 안쪽을 더 깊숙이 바라볼 수 있게끔 일부러 의도를 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앞에 뭐 물체가 있다고 해서 그걸 꼭 치우고 찍지 마시고 촬영을 하지 마시고 그걸 이용하시면 약간 거리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촬영하시기를 촬영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연히
사진 전시회에서 커플이 전시 사진을 보면서 자신들도 한번 따라해 보는 거죠. 남녀는 바뀌었지만 모습을 따라하는 모습을 이제 저는 또 그 뒤에서 바로 촬영을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누군가 우리가 이제 어디 결혼식장이나 뭐 축제 같은 거 가서 보면 핸드폰으로 무대를 찍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뒤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의 핸드폰 모습과 무대를 같이 담음으로써 이런 공간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관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익숙해지시면 내가 꼭 무대나 어디에만 집중을 하지 마시고 관객들하고 같이 조금만 뒤로 빠지셔서 보시면 또 다른 관점을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배경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이죠. 그래서 지금 바이올리니스트 뒤쪽으로, 머리 뒤쪽으로, 얼굴 뒤쪽으로 보면 크게 바이올리니스트하고 겹쳐지는 배경이 없습니다. 좀 밝은 배경이죠. 바이올리니스트는 지금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확실하기 때문에 배경과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와 분리를 시켜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앞쪽에 공간을 두면서, 여백을 두면서 전구, 나무에 전구가 걸려 있는 거를 이제 약간 트리처럼 표현을 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야생화를 찍으러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화를 찍으러 가도 일부러 막 세트장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 땅을 파고 뒤에다가 이끼 같은 걸 갖다 놓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자연 그대로 해서 내가 조금만 좌우로 움직여 보면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의 뒷배경을 어느 곳에다 두었을 때 좀 더 부각될 수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배경에도 꼭 신경을 쓰고 촬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깊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진이나 영상은 2D입니다. 입체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구도와 이제 앵글미로써 우리가 깊이감을 준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앞쪽에 근경에 큰 걸 위치하고 중간으로 둔 가리킴선을 주면서 빛이나 뭐 이런 것들, 산맥 이런 걸 이용해 주고, 그 다음에 더 멀리 있는 또 산맥까지 표현을 하면서 쭉 안으로 깊이 사진이 3차원을 만들어주는 거죠. 3차원을 만들어주는, 영상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3차원을 만들어주는 방법들을 조금 더 이제 올라가시면, 그러니까 여행을 하시거나 뭐 이러실 때도 촬영을 하실 때 도움이 훨씬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미륵산성이나 익산 토성 같은 데 가셨어도 조금 더 앞에다 부각되는 물체를 놓고 바위나 뭐 이런 것들을 익산 토성의 벽면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용을 하시고, 저기 위에 정자, 전망대까지 가는 가리킴선을 이용하면 지금 이런 느낌의 깊이가 있는 영상을 촬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전 단계랑 비슷한 얘기라서 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면, 저희가 이제 자르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거를 포괄적으로 한 앵글에 담으시려고 하면 너무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것들만 그 화면에 담고,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다음 이 프레임에서 나오는데, 자 여기서 뭐 어렵죠. 익스트림 크루즈샵, 뭐 크루즈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여성을 놓고 봤을 때 제일 가운데 있는 작은 사각형, 제일 작은 사각형이 디테일입니다. 딱 우리가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서 주인공이 아주 심오한 무슨 뭐 결심을 할 때 들어가는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 정도까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거의 뭐 쓰실 일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요 정도 세 가지 얼굴 클로즈업, 그 다음에 몸까지 나오는 뭐 바스트, 미디엄샷, 그 다음에 풀샷, 요 정도 세 가지 정도만 활용을 해서 촬영을 해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냥 사람을 다 나오게, 전신을 다 나오게 찍지 또 마시고, 전신도 찍었다가 힙선까지 또 잘라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슴선 잘랐다가, 요 정도만 세 가지를 병행하면서 촬영을 하셔도 훨씬 더 다양한 화면에 앵글미를 담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누군가가 아니면 나 자신이 꼭
얼굴만 크게 나올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하고 첫날 했던 어떻게 촬영을 할 건지 카메라를 잡는 법부터 해서 그 다음에 구도, 그 다음에 앵글까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은 끝났고 한 번 더 이제 다른 실제 이제 촬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비타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이제 촬영본을 편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편집을 했던 툴인데 아무래도 시작점이 우리가 빨랐고 중간에 또 멈췄고 이러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저 같이 젊은 사람들도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아까 비타라는 어플을 실행을 하시면 처음에 지금 보이시는 화면 창이 떠요. 그래서 저 상단에 플러스 새 프로젝트라고 써 있는 바다 배경에 있는 거기 글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내 지금 휴대폰 속에 있는 갤러리 창이 떠요. 그래서 갤러리 창에서 어떠한 영상들을 불러올 건지 라는 순서를 먼저 정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리보드를 우리가 작성을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게 되면 이 지금 갤러리란에서 어떠한 것들을 선택을 할지가 이미 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잡하게 고민 안 해도 되죠. 여기서 내가 이거 찍은 게 스토리보드에서 1번이고 지금 내가 찍은 게 스토리보드에서 4번이고 그러면 그 영상은 네 번째 불러와서 편집을 하면 네 번째 순서로 넣어서 편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선생님들이 편하게 편집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오면 지금 밑에 화살표, 이 플레이 버튼 밑에 보면 흰색 여기 바가 생기고 양쪽으로 하나, 두 개 영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영상이 들어와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영상을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어디까지 끊을 것인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어디까지 끊을 것인지를 요 가위를 통해서 플레이 시켜 보면서 컷하는 순서를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영상도 똑같은 반복이 되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반복이 다 되고 나면 이 영상을 이어주는 효과들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효과라는 게 아까 이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어디까지 할 건지를 다 편집을 마친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요 중간에 요 툴을 누르시면 밑에 이렇게 다양한 변환할 수 있는 효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트랜지션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트랜지션을 활용을 해서 내가 뭐 줌을 쓴 것처럼 쭉 앞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뒤로 물러나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효과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게 디졸브라고 해서 제가 지금 효과를 준 거죠. 여기는 서로 겹쳐 보이는 이 정도 지점과 이 정도 지점이 서로 화면이 겹쳐지면서 그 다음 영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효과를 저는 선택을 해서 한번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또 자막을 써야 되죠. 자막을 쓰게 되면 뭐 저하고 제일 많이 하셨던 게 이거죠. 자동 생성 자막. 선생님들이 소개를 하면서 멘트를 하게 되면 그걸 일일이 다 자막으로 글씨로 쓰려고 하면 힘들죠. 그래서 영상 클립에 5초 이상 되는 영상 클립에는 자동 자막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도 자동 자막 생성을 누르면 제가 말했던 것들이 쭉 제 화면에 맞춰서 자동으로 자막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오타만 우리가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수정을 하면 작업을 마치면 쉽게 자막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내용이 다 나왔네요. 다 배경 수정.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자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조금 더 글씨체를 바꾸거나 배경으로 들어가서 검은색 배경에 몇 프로를 줄 것인가를 선택을 하면 이 밝은 바탕에 자막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게끔 그런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음악을 삽입해야 되죠. 그래서 음악은 전 단계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전에 가시면 처음에 이제 뭐 볼륨 뭐 이런 게 있고 처음 시작할 점에 여기 있네요. 음악, 이 밖에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음악을 추가할 수 있는 이런 창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런 창에서 카테고리, 내가 지금 어떠한 영상인지에 맞춰서 거기에 해당하는 음악들이 쭉 나오게 되면 이렇게 미리 보기를 눌러서 들어보시면서 이 음악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해서 하게 되면 이 사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음악이 영상에 삽입이 되죠. 삽입이 되고 나중에 이제 다 음악까지 해서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측 화면에 보면 내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내보내기. 이걸 눌러서 저장을 이런 식으로 저장을 마치시고 나면 우리 선생님들 핸드폰 갤러리에 가게 되면 비디오로 저장이 되어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비디오로 저장이 된 거를 나중에 유튜브 어플을 통해서 업로딩까지 유튜브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맨 처음에 영상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고 그 다음에 촬영 실습을 하고 편집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중간에 뭐 편집하는 실습하는 중간에 교육이 중단이 되면서 약간 툴을 이해하시다가 모르고 끝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영상을 만드신 것들을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좀 도와드리고 해서 지금 오늘 5팀, 저희가 이제 2인 1조로 팀을 나눴었죠. 그래서 5팀 정도의 영상이 지금 2개인 팀도 있고요. 1개인 팀도 있는데 일단은 미륵사지, 우리가 첫날 촬영 갔던 미륵사지의 우리 팀들을 순서대로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고상규, 고병곤 선생님 팀이에요. 그래서 미륵사지의 때 촬영한 영상입니다. 미륵사지 전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륵사지 입구 단풍 아주 곱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미륵산 기슭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미륵사지 석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 7세기 639년에 건립되었고 국보 제11호 문화재로 1962년 12월 20일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석탑은 백제시대 최대 사찰이었고 오랫동안 무너져 거의 절반 정도만 남았는데 2009년 1월 해체, 2017년 10월에 복원하였고 탑신 내부에서 금제 사리오, 유리 사리병, 천동탑 6점, 은제 관식 2점, 은제 과대 대장식 2점, 금동등이 3점, 금제 쪽집게 1점, 유리 구슬 등 다수의 유물이 발견되어 현재 미륵사지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가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석탑은 작년에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 현재 일반인들에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륵사지 9층 석탑 입구에 설치된 미륵사지 당간지주입니다. 당간은 절에서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
깃발을 달아두는 장대로 주로 사찰 입구에 세워두었다. 미륵사지 9층 석탑 들어가는 입구 계단에 들어서겠습니다. 내부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영상을 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김순례 유종화 선생님의 미륵사지 영상을 보실 건데, 아까 우리 앞에서 보셨던 고병곤 고상규 선생님의 영상에서 단간지주 부분에서 약간 막 그 화면이 떨리는 게 있었죠. 그걸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시 저장을 시키는 방식에서 약간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좀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수정 프로젝트 파일이 안 보여서 잡아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른쪽에 동탑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는 예전에 옥탑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네요. 네, 두 번째 영상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순례 유종화 선생님의 지금 미륵사지 영상을 보셨는데, 선생님들이 이때는 이제 첫날이라 좀 많이 촬영이 좀 그러니까 쉽지 않으셔서, 촬영이 쉽지 않으셔서 저희 드론 영상만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세 번째로는 박수길 오복철 선생님의 미륵사지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륵탑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미륵탑
정문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세 번째로 박수길 선생님의 영상을 보셨는데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안내를 많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 뒤로는 목소리는 안 나오시고 그 대신 다양한 화면 전환, 트랜지션에 대해서는 참 많은 걸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안내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미륵사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있습니다. 오늘 미륵사지 전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위치는 미륵사지 정문에 와 있습니다. 자, 정문 입구에 들어서서 지금 갈 방향은 현재 국립박물관으로 지정된 익산 미륵사지 박물관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국립익산박물관 앞에 와 있습니다. 박물관 안에서는 촬영 금지로 입구에서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 있는 곳은 익산 미륵사지 박물관으로 현재는 빈 공간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있던 유물들은 국립 익산 박물관으로 전부 이전돼 가지고 현재 여기에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자 뒤에 있는 탑탑이 미륵가지 탑입니다. 전에 전부 허물어져 있던 것을 다시 복원해 가지고 올 여름에 준공식을 가진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네 번째 우리 소성섭 곽규현 선생님 영상에서 마무리로 인사로 안녕 귀엽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멘트를 제일 잘해 주셨죠. 그래서 조금 이제 안에 뭐 그 예전에 전시관으로 쓰던 그곳도 비어 있다라는 내용, 정보 전달 뭐 이런 것도 잘해 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를 우리가 알려주고 정보를 줄 건지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민수 선생님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최대 사찰이라 그러는데 그야말로 터가 엄청 넓습니다. 자, 정문 우측에서 저 배경으로 보이는 미륵산 입구까지. 보이는데 그곳은 절 내에서 가마를 굽고 기아를 굽던 그런 가마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생산해서 보수라든가 신축할 때 사용했던 걸로 추정되는 것이죠. 지금은 건물은 전쟁에 다 소각이 되고 터만 남아 있습니다.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는 곳으로 보아 날은 되게 밝고 한데 옆에서 찍는 같이 촬영하는 동료가 춥다 합니다. 그만큼 바람은 세게 불고 있군요. 웨이팅을 받자.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우리 이명미 이민수 선생님 미륵사지 영상까지 보셨는데요. 우리 이명미 이민수 선생님들은 항상 촬영 때마다 제일 늦게까지 촬영하시고 열정이 참 많으셨는데 제일 조금 아쉬워요, 저는. 왜냐면 우리가 기회가 시간이 좀 더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거를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이분들은 익산이 고향이 아니시고 외부에서 익산으로 이사를 오셨대요. 이사를 오셔서 금마의 터를 잡으시고 서울의 어느 유명한 산책 공원보다 더 좋은 정원을 매일 산책을 하신다고 저한테 막 그렇게 자랑을 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 편집도 다양하게 해보시고 촬영도 더 해보시고 하셨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게 남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신 거에서 보시면 재미도 있죠. 옆에 있는 짝꿍이 춥다고 그럽니다. 뭐 이런 요소도 들어가고 아까 가마터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조금 노력하시면 정말 좋은 유튜버가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응원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촬영만 하시고 어려울 때 전화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유튜버가 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두 번째 촬영지였던 왕궁리 유적지의 이제 촬영본을 보실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이명미 이민수 선생님 거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편집할 시간이 조금 부족하셔서 마무리를 못 하시는 바람에 자막이나 이런 게 좀 안 들어간 게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지금의 모습과 전시관 안에 있는 과거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영상을 두 가지를 보여줌으로써 어땠던 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음에 이 보충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보실 우리 소성섭 곽규현 선생님의 왕궁리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고픈 거 하고 다 잤다고 느낄 때쯤 숨을 고르고 일어나다 괜찮다고 꼭 안아주는 아무랑도 약속 없는 토요일 같은 너 월화수목금 세면 또 숨이 차 재미없는 광고 같아 조별과제 나 어장관리 그런 거 같은 애들 사이 갑자기 붙은 금요일 오후 닿은 토요일을 닮은 네가 빨갛게 떠올라 늘 거기 있어줘 다음 주 토요일처럼 너는 내게 있어 항상 특별해 모든 숫자엔 빨갛게 늦게까지 하고픈 거 하고 다 잤다고 느낄 때쯤 숨을 고르고 일어나다 괜찮다고 꼭 안아주는 아무랑도 약속 없는 토요일 같은 너 토요일이 되면 일요일보다 널 기다려 난 여기 있을게 오전을 비워둔 채로 너는 내게 있어 항상 특별해 월요일에도 빨갛게 일기장에 날짜만 바꿔도 늘 같은 하루던 내게 사진 저배 가득히 담아두고픈며 날 동안 계획했던 여행 첫날 토요일 같은 너 위가 그친 토요일 같은 너 네. 정말 보면 열정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곽규현 선생님하고 소성섭 선생님도 미륵사지 때는 멘트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촬영에 비중을 많이 두셔가지고 멘트보다는 뭐 건물 그 터 자리, 그 다음에 전시관 내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자막으로라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대형 항아리 장면에서 그 대형 항아리를 설명하는 글구에다가 조금 시간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오랫동안 촬영을 함으로 인해서 영상을 보는 사람이 대신 자막 대신에 그 글을 볼 수 있는 점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설명서들을 좀 찍을 때도 조금 시간을 두고 거기를 촬영을 해주면 선생님이 굳이 자막을 쓰지 않고 말로 하지 않아도 누군가 보는 사람이 눈으로라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김순례 유중화 선생님의 왕궁리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왕궁리 유적 전시관 내부입니다. 백제시대 대형 항아리는 대부분 서쪽
담장 내부에서 확인되었으며 왕곡리 유적지에서 가장 큰 토기인 통일신라계 대형 항아리, 사찰, 유적인 금당서, 인장화는 기화 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표시하기 위하여 평기화, 즉 숫기와 암기화의 표면에 도장을 찍은 기화로서 인각화, 인명화, 명문화 등으로도 불리운다. 도장의 형태는 장방형, 타원형, 원형으로 하나의 도장에는 글자 한 자에서 네 자까지 새기고 있는데 한 자씩 새긴 도장 두 개를 연결하여 사용한 것도 있다. 기와의 도장을 찍은 목적은 기와 생산 과정, 검수 과정에서 생산지나 생산자, 생산연대, 기와의 사용처 등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제 문화의 연표를 전시해 놓은 사진이네요. 네, 우리 김순례 유종환 선생님 팀은 전시관 외부, 내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론샷 뭐 이렇게 쓰시면서 또 하나 우리 김순례 선생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설명까지 해주시니까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하고자 했던 하나의 브이로그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남성분들이 보통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브이로그 찍기가 상당히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누군가 우리 지역사회에 힘이 될 수 있다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상규 고병근 선생님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까지 보셨는데요. 우리 고상규 고병근 선생님들은 처음에 선생님들이 촬영하셨던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하시다가 중간에 뭘 잘못 누르시는 바람에 그게 다 파일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샘플로 드렸던 드론 영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편집을 해보신 건데요. 그래도 나름 보면 아까 화면 전환 기법 같은 것도 제대로 활용하셨고, 처음에 자막도 웅장하게 잘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저하고 짧지만 짧은 시간 동안 영상을 배우시고 하시면서 실습하고 편집해본 결과물을 지금 다 보셨고요. 오늘로써 이제 저희가 9회차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9회차 강의가 끝났고, 이제 다음 주 설 명절 보내신 다음에 다음 주 10회차 강의가 끝나면 저희의 이제 금마 도시생 크리에이터 영상 및 양성교육 1인 미디어 양성교육 과정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됐고, 올해는 좀 더 우리 선생님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촬영도 해보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진 점 이게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제 설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제가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